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 코딩 수업을 함께할 최서영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 간편하게 은행 일을 도와주는 ATM기 코딩 잘 만나봤나요? 우리 생활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를 코딩으로 만들어 봤었는데요. 간단해 보이던 ATM기의 기능도 사실 여러 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 잘 생각하고 코딩해야 했었죠. 이렇게 코딩은 단순하게 느껴지는 일상을 작게 쪼개어 나누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사고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경제 코딩을 만나보게 될지 기대되죠? 그럼 어서 선생님과 같이 떠나보시죠. 앞서 만났던 영상에서 아빠와 함께 아빠 친구가 오픈한 피자 가게를 가게 된 레디규가 아빠 친구 피자 가게 건너편 피자집에 많은 사람이 몰린 걸 보고 가까운 곳에 여러 피자 가게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도 레디규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집 건너마다 커피 가게가 있어서 먹고 싶은 커피를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많은 커피 가게들이 다 장사가 잘 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다 자유경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었군요.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은 건너편 가게와 경쟁하기 위해 아빠 친구 가게는 신메뉴를 개발하는데 건너편이 50% 세일로 싼 가격의 피자를 경쟁 전략으로 내놓았네요. 여러분은 건너편 가게와 아빠 친구 가게 중 어떤 가게가 잘 팔릴 거라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 가게를 선택했겠죠? 이렇듯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햄버거 가게의 일일 사장님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유경쟁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햄버거 가게의 일일 사장님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햄버거 가게를 해야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햄버거 재료부터 재료의 손질, 햄버거를 팔 수 있는 장소, 햄버거를 파는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구입하고 홍보까지 정말 해야 할 일과 고민이 엄청날 텐데요. 우리는 코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장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직접 하는 것보다 조금 수월하겠죠? 실제로 나만의 가게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딩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먼저 햄버거를 파는 가게니까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햄버거를 사러 오는 손님이 필요하겠네요. 또 주문서가 있어야 만들 테니 주문서와 내가 직접 재료를 이용해 손님이 주문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햄버거를 팔고 나면 버는 돈도 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면 손님이 팁을 주는 시스템도 만들면 더 신나게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만 먼저 준비하면 햄버거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멋진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코딩하러 가볼까요? 먼저 완성된 나도 사장님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왼쪽 위에 초록색 깃발 모양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작하면 왼쪽에 손님이 나타나면서 맛있는 햄버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재료창에 햄버거에 들어갈 재료와 주문서에 주문이 들어온 햄버거가 나타나요. 주문서에 없는 햄버거 재료는 아래 재료창 오른쪽에 파란 화살표를 누르면 다른 햄버거 재료가 더 나오니까 재료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시 이번엔 주문서에 있는 햄버거 재료를 아래부터 순서대로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완성하고 완성 종을 누르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수입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창이 있어요. 자, 왼쪽 위에 창을 보면 수입, 팁, 시간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손님이 바뀔 때마다 주문서에 햄버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주문서의 햄버거를 완성하고 나서 제 시간 15초 안에 완성을 누르면 팁이 발생하게 되고 15초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팁이 200원씩 깎여요. 그러니까 잘 보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다시는 햄버거 주세요. 자,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청 많네요. 그쵸? 시간 안에 못 만들어서 가버렸어요. 마이너스 200. 팁이 찍힌 게 보이죠? 자, 이번에 다시 피클, 치즈, 토마토, 베이컨, 마요네즈, 햄버거 뚜껑 완성! 하면 5,000원 하고 팁을 줬는데 그 다음 손님을 깎였어요. 그쵸? 팁이 200원 깎였어요. 그럼 이번엔 다시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아무거나 주문서와 맞지 않은 햄버거를 만든 다음 완성을 누르면 내가 주문한 햄버거가 아니에요 하고 가버리고 수입이 깎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주문서에 맞게 재료를 선택해서 시간 15초 안에 잘 만들어서 팁과 수입을 창출하는 사장님 프로젝트예요. 이런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손님이 엄청나게 몰려드는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직접 코딩으로 햄버거 주문을 받으러 가볼까요? 영상과 같이 있던 햄버거 만들기 학생용 SB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스크래치 3.0을 열고 로그인을 한 후 만들기 버튼을 눌러 코드 탭이 있는 창을 여세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눌러 Load from your computer라고 써있는 것을 눌러 조금 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한 햄버거 만들기 학생용 파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이 파일은 완성되기 전 파일로 여러분이 비어있는 코드를 완성해야 앞에 본 완성 모습처럼 실행되게 되니 잘 보고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그럼 어느 곳이 비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문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주문 스프라이트는 손님이 어떤 햄버거를 주문하는지 보여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스프라이트였잖아요. 이런 중요한 스프라이트의 코드가 빠지다니 얼른 코드를 채워 넣어야겠는데요. 완성된 프로젝트와 비교해보니 햄버거의 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나타내주는 초록색 블럭이 빠져 있어요. 그럼 필요한 코드 중에 어느 코드를 채워야 할지 알아볼까요? 햄버거 만들기는 햄버거의 재료가 순서대로 잘 쌓이는 걸 나타내는 게 꼭 필요한데요. 밑에 있는 재료를 옮겨다 놓으면 정작 주문받은 햄버거를 만들 때 클릭할 재료들이 없어지겠죠? 이처럼 코딩에서 이미 있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도장 찍듯이 복제해서 나타나게 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바로 펜이라는 카테고리에 이 기능을 가진 코드 블럭이 있는데요. 펜 카테고리가 어디 있나 하고 카테고리 팔레트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죠? 자, 이거는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미 불러놓은 펜 카테고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펜 카테고리가 여기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없는 사람은 이 아래쪽, 맨 아래쪽에 파란색, 흰색으로 두 줄 반짝하는 그림이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확장 카테고리에서 펜을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확장 카테고리에는 펜 말고도 음악, 비디오 감지, 텍스트 번역 등등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카테고리는 바로 펜이라는 카테고리예요. 이 펜을 누르면 기본 카테고리에 펜 카테고리가 추가되면서 펜에 관련된 블럭들이 생기는데요. 펜 블럭들은 무대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런 걸 없애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추가된 펜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코드를 완성해 볼까요? 우리는 펜 카테고리의 맨 위에
있는 모두 지우기와 두 번째 있는 도장 찍기 블럭을 사용할 건데요. 모두 지우기는 말 그대로 펜 블럭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들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장 찍기라는 블럭은 모양을 도장 찍듯이 똑같이 복제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분신술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분신술처럼 진짜가 아닌 모양만 흉내내서 쾅! 도장 찍듯이 복사해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그대로 생겨서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프라이트가 새로 생긴 것도 그 안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복제된 것도 아닌 그저 껍데기만 복사된 거죠. 하지만 다른 코드들은 이 도장 찍기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코드랍니다. 생각해보면 주문서는 프로젝트가 처음 실행됐을 때와 손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 손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 리셋이 되어야겠죠? 그전 손님이 주문한 주문서는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아래에 펜에 모두 지우기 블럭을 넣고 시작해야 되죠. 자, 이렇게 모두 지우기 블럭을 넣고 아래에 떨어진 다른 코드를 이어서 결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역시 다음 손님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손님이 왔을 때도 새로 만들어져야 하니 다음 손님 신호를 받았을 때 아래에도 모두 지우기 블럭이 들어가야겠죠? 차례로 블럭을 결합시켜주고 아래에 주문 시작을 받았을 때 코드도 빠진 게 보이네요. 주문 시작을 하게 되면 재료들이 쌓여 올라가야겠죠? 이제 펜 카테고리에 도장 찍기 블럭을 꺼내 주문서와 모양 이름 결합하기로 정하기 아래에 결합시켜주고 나머지 블럭을 붙여 결합시켜주세요. 이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주문서를 주문서와 모양 이름 결합하기로 정하기 블럭이 아래에 두 군데 더 있답니다. 도장 찍기 블럭을 주문서를 주문서와 모양 이름 결합하기로 정하기 블럭 아래에 각각 넣어줍니다. 그럼 코드가 모양을 선택하면 주문서의 재료를 도장 찍어 랜덤으로 주문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주문서가 잘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코딩으로 만들어 쓰는 나도 사장님 프로젝트 어땠나요? 경제도 알면서 코딩까지 머릿속에 쏙쏙쏙 넣어주는 경제 코딩.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코딩으로 만나요. 안녕!